네, 안녕하세요. 예. 토마토 집통 참여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종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안내 하나 드리면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항상 상담들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서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번 회차부터는 상담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데 처음에는 당분간은 무료로 상담들을 신청을 하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은 그 토마토 또 집통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정서월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라기보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공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6월 1일이 아시다시피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그 기점으로 해서 세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도 오늘 2부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최문섭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랑 저번 주인가 한번 미팅을 사전적으로 했는데 요즘 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잘 안 팔리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팔리는 방법들을 보니까 리모델링 수선들을 좀 해서 하니까 거래가 좀 되더라고요. 그냥 사서 니네가 고쳐라기보다 사람들이 와서 첫 인상들을 중요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주택의 가치나 밸류업을 좀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또 저하고도 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좀 오래된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베이커리 카페로 개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든지, 옛날처럼 집 사가지고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그 시대보다는 요즘엔 땅에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돈이 생기는 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부동산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으셨던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최문섭 소장님께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문섭 연구소장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 뜻밖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그 아파트 임대를 얻으러 다니시는 그 가족이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강남에서 살고 싶고 월세는 아무리 비싸도 들어오겠다고 해서 내 친구 집을 제가 월세를 줬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인데 한 달에 월세가 무려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억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싼 값으로 50평을 5천만 원에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지금 보름째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토마토 집통을 알게 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어릴 때 안 좋게 보았던 아파트가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빌딩의 월세를 받을 만큼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가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은 국제적인 경기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도 지금 그 심각하게 잘 안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IMF가 왔다 그러고 또 그보다 더한 게 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나중에 그 제가 만들었던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그 아파트 소리가 결국은 그 다시 앞으로의 시장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할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 3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얻은 결론인데요.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선배가 그 한번 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갔던 곳인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서 돈을 오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잘 살려가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게 앞으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아파트는 많은 유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대략 지금 그 2,500만 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한 1,50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그 1,000만 가까이 되는 곳은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쓸만한 단독주택이 한 500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2,500만 가구 중에서. 그런데 아파트는 많이 올랐다가 내리고 하는데 이 단독주택은 그렇게 그 기복이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아파트는 왠지 가난한 사람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유럽을 우연히 여행을 갔었는데 그쪽에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유럽에 와보니까 아파트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제가 그 집을 가봤더니 역시 내가 건축을 해서 그런지 뭐 돈값어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높이가 안 올라가고 낮은 층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그 당시에 제 사무실에 이 홍대 건축생 그 학교 대학원 과정을 받는 그 친구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 이 아파트가 아니고 그 빌딩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는 20대인데 20대 중반쯤에 제가 머릿속에는 아파트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부자는 저기 성북동이나 평창동 그런 단독주택에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데 거의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그 아파트 시대를 제가 컴퓨터도 잘 안 보고 또 뉴스가 나오면 꺼버리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의 어떤 그 한심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건축을 공부했으니까 건축으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건축 의뢰를 해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건축을 하면 망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동기가 있었어요. 집을 짓는데 전부 융자를 받아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일을 해줬다가 돈을 못 받겠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연구하다가 결국은 단독주택 시장이나 이런 빌라나 아니면 뭐 다세대, 연립, 그리고 전원주택, 펜션 그렇게 해서 아파트만 빼고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은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제가 많은 단독주택이나 펜션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사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연구해 보니까요. 이런 집이더라고요. 이 집은 사실 이 벽돌은요. 중국에서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그런 그 벽돌을 헐어가지고 한국으로 수입 들어온 거예요. 이 벽돌이 탄생한 지 한 50년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기존에 있는 벽돌보다 가격이 굉장히 2배 정도 비싸요. 그리고 이 벽돌을 쌓는 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 돈을 버신 분들은 이 집을 보면은 야, 저거는 부잣집에서 쓰는 벽돌이야. 저건 굉장히 그 우리 저 서민하고는 거리가 먼 집이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연구한 게 뭐냐면요. 이 집을 잠만 자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세월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건데 앞으로 만약에 나한테 집을 짓자고 누가 건축주가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잠만 자지 마시고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멀리서 내다보면은 이 세 가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외국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주택 아래 건 한국의 집인데 앞으로 집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국적이 없어지는 거죠. 국적이. 그래서 부동산은 어느 기자가 저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부동산은 앞으로 이용의 가치를 찾아주는 사람이 전문가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의 분위기는 옛날 같은 그런 뭐 나중에 또 오르겠지, 또 금방 또 회복이 될 거야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어쩌면 내가 서울 와서 한 45년 동안 살아봤는데 요즘의 집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인이 영원히 집주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거기서 융자를 많이 받았거나 뭐 재산 싸움을 하거나 가족끼리 집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 집은 싸게라도 팔겠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잠만 자지 말고 뭐 세를 놓거나 아니면은 뭐 월세보다는 그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 올려서 돈을 받거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집을 거꾸로 이제 이런 큰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인이 집을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놓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요. 저는 그렇게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나는 부동산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도 IMF가 와가지고 제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LG 데코빌이라는 그 집수리 브랜드가 생기면서 제가 거기 그 강남 사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집수리를 30개를 하면서 한 건당 1,000만 원씩 받았어요. 저의 이름값으로 그 브랜드 값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건을 했으니까 한 3억을 벌었죠. 그래서 집수리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IMF가 지나온 지가 벌써 97년도, 2000년도 가까이, 그 99년도쯤이니까 지금 거의 23년이 된 거 아니에요? 거의 24년째인가 그 정도 되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은 유튜브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시장보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 이제는 집주인이 아주 처음에 아파트를 싸게 산 사람들은 계속 주인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 사서 투자 가치로 아니면 새로 사서 부를 창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은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왜 내 이름이 자꾸 인터넷에 떠 있지? 최문섭을 치니까 나는 부동산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책을 뭐 만 권이고 2만 권이고 팔다가 안 팔리니까 그 출판사가 한국경제였는데요. 그 책을 대한민국의 도서관에다 다 기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도서관에서 그 책을 엄청나게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빌려간 그 숫자가 인터넷에 찍히다 보니까 제 이름이 계속 뜬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가수가 노래 한 곡 불렀는데 20년 후에 그 노래가 뜬 것처럼 제가 20년 전에 쓴 책이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책 1위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별명이 한국의 원룸의 아버지였거든요. 여러분이 그 원룸 주택이라고 하는 그 원룸 주택을 제가 83년도 홍대 앞에서 만들었어요. 83년도에 홍대 앞에서 한번 그거 알바를 한번 딱 해서 한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30년을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요즘 와서 다시 집수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모델링도 아버지였어요. 나는 한국의 원룸의 아버지였다로 성공했는데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국의 리모델링 아버지를 찾다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이거 망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라고 떠들어봤자 네 주머니 돈이 얼마 있냐 이거야. 모든 사람들이 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일단 벤츠 500을 타고 다니죠. 그리고 잘 구워서 내가 현장이 항상 잘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부르는 데는 많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에 우리 그 송성현 씨를 만나는데 일단 사람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토마토를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람이 좋은 쪽으로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도 뭐 팟빵 하나 가지고 한 10분을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만남 이런 게 좋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예측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결국은 내가 예측한 대로 갈 것이라는 걸 내가 우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살고 싶은 집은 저런 집이죠. 마당 넓고 멀리 내다 보이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그림 수상한 집인데, 이 그림이 그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이라는 게 결국 한 번 져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집 쪽으로 제가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 건축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뭐 제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뭘까 연구해 보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은 없는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라도 이런 걸 하나 해놔야 다른 사람이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어떻게 했냐, 이 집이 그 껍데기는 아까 그 고급 집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집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집 안에가 화려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태리에서 어떤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데, 자기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놈의 옷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다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은 뒤집어서 입은 거죠. 뒤집어서. 근데 뒤집어 입고 다니는 순간부터 옷이 막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고급집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결국은 집을 지었을 때 옛날처럼 잠만 자고 그리고 출퇴근하고 이런 집은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집이 탄생했는데, 그 집이 저는 그냥 그 다목적 빌딩이라고 하죠. 다목적 빌딩. 그래서 이 집의 그 사진은 몇 장 안 되지만 이 사연이 되게 많아요. 이 집이 경기도 남양주 금남리에 있는데요. 그 금남리라는 곳이 그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거기에서 그 팔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평이라든가 춘천, 뭐 청평 그쪽에 가는 그 길목에는 별의별 손님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카멜레온처럼, 좋아, 여름에는 그냥 풀빌라로 하자. 여름에는 풀빌라로. 그래서 하루에 한 50만 원씩 받고 집이 한 80평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손님이 없을 때는 카페를 하는 거죠. 카페를. 그리고 주말이나 아니면 그 뭐 조그만 그 소규모 파티가 생기면 파티룸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이 집은 한 3번만 빌려주면 먹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다목적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목적 건물. 그래서 그런 다목적 건물인데, 이것은 건축비가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40년 동안 현업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집이라는 것은 제가 97년도 그 IMF 때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빚을 많이 져갖고 도망간 경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 지금 요즘에 벤이라는 그 벤차가 10대 중에 7대가 그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승용차만 타던 시절이었는데, 또 캐러반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카니발 같은 승용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은 승용차가 없어지면서 차에서 먹고 자는 문화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집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야, 집은 그 집으로 돈도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집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약이 한 2달 정도 밀려 있습니다. 2달. 그리고 예약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본전을 빼야 되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빌려주는데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을 받아도 손님이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팟빵처럼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100개만 팔고 끝낼 거야, 딱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축 분야도 부동산 분야도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돈이 된다. 희소 가치가 없으면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어느 날 이렇게 비싼 집만 주장하다가 또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개발한 집이 다음 건물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다시 어릴 때 돌아가면, 저 고향이 충북 단양인데 제가 시골에서 그 밭을 그 어릴 때 메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밭고랑에서 신문이 한 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이 도대체 밭에 걸음에 따라 왔는데, 제가 그 와중에 글씨를 읽어봤는데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글이 뭐였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래서 예술이 뭔가, 이 도대체 예술을
누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쫙 보고 있는데 그 흑백 텔레비에서 열호라는 그 방송이 올라가더라고요. 걔네 맨 마지막에 열호를 만든 사람들인데 한국 예술이야. 야, 텔레비를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예술가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언젠가 나도 예술가가 되겠다.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대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유명한 만화가를 만났었는데 허영만 만화가예요. 우리 뒷집에 살았는데 사실은 그 만화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맨날 놀러 갔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술을 하면 안 되는데 손재주도 없고 그리고 뭐 만화라는 게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게 뭐냐면 아 예술은 이 시장에 없는 시장이구나 없는 거. 그리고 제가 언젠가 나도 예술가가 되고 이름을 남기려면 뭘 해서 먹고 살지? 아 건축가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최문섭인데 그때 당시부터 최문섭 건축가라고 명함에 이름을 6자를 써갖고 다녔거든요. 그게 오늘날 제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83년도부터 최문섭 건축가라고 명함을 팠으니까 거의 뭐 한 4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뿌린 명함이 아마 10만 장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명함들 속에서 그걸 주워가는 사람이 누가 주워가냐? 한국의 기자분들이 주워갔어요. 다른 분들은 다 버렸는데 방송이나 신문사 계신 기자분, PD, 작가님들이 가져가서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떠오르고 제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나는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유명한 건축가가 될 거야. 그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 번 딱 하고 끝냈다는 그 원룸의 아버지가 계속 강남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결국은 그러다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코로나가 오니까 제가 강남에서 할 일이 없고 또 집에 다시 들어가려니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속초를 가서 내 친구가 또 속초를 그 호텔을 분양하다 망해가지고 저는 운이 좋은 게 어떤 세상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밀려나면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해요. 일단은 전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 가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리모델링을 내가 내 몸을 부딪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집이 그 집인데요. 이 집이 50평짜리 집인데 제가 5천만 원에 만들었어요. 이게 50년 된 집이에요. 근데 50년 된 집을 5천만 원에 만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잠만 자는 집은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압구정동이나 분당이나 판교 돌아다니면서 그 5년 전에 카페를 다 뒤지면서 내가 만약에 카페를 속초에서 차렸을 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집이에요. 그 사진이 너무 그 양이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죄송한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 보시면 우레탄이죠, 우레탄. 에폭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옛날 리스칠 같은 그런 건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물가는 올라가고 공사비를 적게 하려는 방법은 뭐였냐면 여러분도 한번 그 앞으로 오늘 이후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생각이 드시면은 그 땅값을 줬는데 건물이 공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년 전에 지은 집들은요 땅값이 있고 그 건물값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동네에 가까운데 어딘가에 다니시다가 헌집을 만나면 이렇게 집수리 하면 돼요. 그리고 집수리를 하려고 생각해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목수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집수리를 하는데 절대 나무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나무를 쓰면 절대 안 돼요. 목수 좋은 일 다 시키고 내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63빌딩을 잘 가는데 63빌딩이 저의 그 꼭대기층이 제가 사무실처럼 썼거든요. 거기다 제가 100만 원을 맡겨놓고 저 혼자만 가서 술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렇게 한 10년 산 적이 있어요. 그래도 63빌딩을 연구해 보니까 나무가 한 톨도 없는 거야. 야, 이건 내가 언젠가 한번 흉내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속초에다가 50평짜리 집을 구해가지고 그 여기도 철골이 막 보이잖아요. 철골이. 나무 대신 철골로 걸은 거죠. 철골로. 그다음에 그 외국 디자인처럼 그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뒤집어 입어서 성공했다는데 나도 그 방법을 흉내내는 거죠.
원래 예술가들이 다 남이 한 걸 카피하는 거죠. 나는 건축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캐나다, 그다음에 저기 뉴질랜드, 독일, 미국,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이 하얀 송판이에요. 이 하얀 송판이 정확한 이름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그냥 만들었어요. 시멘트나 돌가루, 유리섬유 세 가지를 섞어서 빈대떡처럼 섞어가지고 구워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는 송판처럼 보여요. 근데 한 장에 5,000원이 그냥 한 장에 5,000원. 6m짜리가 5,000원이에요. 이거를 제가 1년 동안 붙였어요. 집 안에도 붙이고 집 바깥에도 붙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는데 결국은 손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또 망했구나. 그래서 내가 속초시에 찾아가서 코로나 환자가 속초 관광하러 왔다가 걸리면 저 집에다 갖다 입점을 시키고 그냥 무료로 쓰세요 팽개치고 한 석 달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시에서 그 뭘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페인트 칠로 하얗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봉사하던 분들이 칠을 하얗게 해놨더라고요. 한 석 달 놀다 가보니까 집을 하얗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름은 화이트 하우스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뭘 했냐? 거기서 내가 서울에서 30년 동안 신세진 분들, 30년 동안 저를 만났던 뭐 집을 지었던 뭐 부동산을 나한테 샀던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그 고객들한테 다 공짜로 빌려줬죠. 3년 동안. 3년 동안 한 300가구 정도가 무료로 저희 속초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근데 갔다 보신 분들이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소재로 네가 집을 이렇게 수리해서 공짜로 빌려줬다니 너무 감사하다. 결국은 그래갖고 제가 저 집은 새로운 다목적 리모델링 집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카페를 허가냈죠. 제가 카페 할 사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장사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허가만 카페로 내놓고 이름을 붙일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딱 틀으니까 김정은 교수라고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뭐 후회한다. 그분이 명지대 교수로 있다가 저기 일본에 가서 그림 공부해가지고 여수 어디 가서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래갖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책 속에서 슈필라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기가 살다가 재밌게 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 집 찾아갔어요. 김정은 찾으러 뭐 여수 비행기 차를 몰고 마누라한테 혼나면서 가서 그 시청에 뭐 설계사무소 다 찾아갔더니 정말로 금호도 바닷가에서 시멘트 벽돌로 집을 짓고 거기서 누워서 그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충격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시멘트 벽돌은 우리가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화장실 타일 붙일 때는 좀 몇 장 쓰고 많은 그 아주 싼 거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빨간 벽돌은 돈으로 한 2,000원 가요. 근데 시멘트 벽돌은 한 500원 정도밖에 안 가요. 500원도 안 가요. 한 300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건축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300원짜리 벽돌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바닷가니까.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고 돌아와서 그 책 속에서 나온 그 글귀가 떠올랐던 게 슈필라움이었어요. 독일 말로 놀이공간이 놀이공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최문섭에는 앞으로 슈필라움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최문섭 슈필라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뭔가 떠요. 슈필라움 최문섭이죠. 슈필라움 최문섭.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이때 제가 저를 광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어릴 때는 뭐 원룸의 아버지, 또 커서는 리모델링의 아버지, 지금은 슈필라움 놀이공간. 근데 놀이공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슈필라움 최문섭.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요. 이 지금 속초에 있는 이 슈필라움이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제가 공짜로 빌려준다니까 사람들이 전화 와서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빌려주니까 또 네가 왜 나한테 공짜로 빌려주냐. 말이 안 된다. 너 돈도 없고 뭐 크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50평짜리를 공짜로 빌려주냐. 결국은 제가 저거를 3년 동안 공짜로 그 빌려주기 전에 그분을 공짜로
쓰게끔 하는데 굉장히 설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회장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외롭고 답답해서 망해서 이 집을 공짜로 고쳤는데 결국은 제가 사무실도 더 이상 안 되고 다시 서울로 오자니까 버리고 가긴 아까우니까 놀러 오세요. 가족들이 놀다 가세요. 3년 동안 300가구 이상이 다녀가시면서 저한테 남긴 교훈이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저 집을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을 빌려주고 엄청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아버지인 최문섭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을 싸게 들여서 지을 수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것은 세 가지를 뺀다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리모델링 시대를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전문가로서 건축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뭐 온갖 걸 다 경험한 소장님 40년 결론이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를 접고 옛날에 떠오르는 그 나는 가수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가수다. 또 그거를 막 생각했어요. 왜냐면 또 다른 마지막에 내 최대한 짧은 내가 이름을 남겨야 되거든요.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망해가지고 뭐 죽었다 이거보다는 나는 가수다. 한 석 달 내가 나는 가수다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옆에 내 친구가 야 임마 나는 집수리다. 얼마나 좋냐. 집수리다. 그래? 야 그리고 페북에다 나는 집수리다 그러고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야 너 집수리 한다며? 잘했다. 우리 집 먼저 해줘라. 그래갖고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러면 너 5천만 원 5천만 원 전에 아파트 50평인데 얼마 정도 고칠 예상하니까 자기가 1억을 드린다는 거 1억을. 야 그러면 야 50평 내가 50년 된 집도 5천만 원 고쳤는데 너 그냥 5천만 원만 줘.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남을 것 같아. 이러다 돈 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한 건만 들어오면 제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이게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보니까 제가 살도 뺄 겸 요즘에 별걸 다 하거든요.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이삿짐 때도 다 제가 이삿짐 부르는데 이삿짐 400만 원 달라 해서 내가 200만 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다 짐을 싸놓으면 된대. 그리고 박스를 사다가 제가 이삿짐을 한 달 동안 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밥을 한 달 동안 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는 지금 다른 데로 저기 3억짜리로 옮겨버리고 지금 이 50억짜리 아파트는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500씩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도 한 5억 받고. 그 5억을 나보고 네가 마음대로 어디가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5억이 내가 내 돈은 아니지만은 속으로는 도망가고 싶죠. 5억 받아갖고. 근데 워낙 친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겠고 이번에 정말 내가 헌집을 하나 사가지고 진짜 최문섭의 진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가수다. 나는 집수리다. 처음엔 집수리 아저씨다 그랬었는데 아저씨도 듣기 싫어. 살아보니까 아저씨 아줌마 너무 많아. 그래서 집수리라는 말을 내가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수리는 내 거다 저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저 건축가 최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한국예건입니다. 그러면 애견이라고요? 아니 강아지 키우는 데라는 거야. 이게 회사가 한국예건이라고 그러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은 우리 강아지 안 키워요. 뭐 강아지 아저씨 집수리 아저씨 예? 집수리 아저씨라고요? 아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대한민국이 그래요. 아직 수준이 좀 떨어져. 근데 이 말하는 데는 집수리 아저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집수리다. 그냥 집안이나 이거 내가 여기서 영업하면 안 되는데 집안에 친인척, 팔촌, 사돈까지 그중에서 누군가가 집수리를 1억에 한다. 그럼 저한테 5천만 원만 주면 똑같이 해줘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벽지가 없어요. 벽지가. 집수리를 하면 벽지를 붙이면 하수예요. 제 아파트에 다 벽지 붙어 있죠. 벽지가 곰팡이의 원산지야. 벽지가. 그리고 나무를 쓰면 나무가 사고 나무가 마르면 불이 붙으면 소방차 오기 전에 다 타버려요. 내가 아파트 뜯어보니까요. 50평짜리 아파트에 폐기물이 5톤이야. 5톤. 용달차로 5차. 야, 우리나라 집은 의식주 그렇게 외치기만 하지 주는 있잖아요. 누가 의인은 누구야? 의인 없잖아. 우리 옷이 너무 많아. 그죠?
뭐씩 먹는 거, 백종원 지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살이 쪄가지고 살을 빼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나는 의와 식에 관심 없고 주의 백종원이가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부동산 강의하라 그러면 나는 가서 그냥 집수리 얘기하는 거지 뭐. 나는 집수리다 그러고. 약간 자세는 안 나오는데 저 아저씨만 본 집수리가 괜히 생각나. 그리고 싸게 집수리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보여줘야지.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그 팬이 많이 생겨요. 내가 얼마 전까지 좋은 집을 막 보여줬어. 한 3년 동안. 근데 갑자기 집수리를 변한 거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이 생겨. 소장님 기다릴게요. 우리 집도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금 돈이 딱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 집이 얼마냐? 30평이래. 그럼 좋죠. 한 평에 100만 원이면 제가 똑같이 해주겠다고. 벌써 한 두 건 좀 대기 상태. 저는 이런 없는 시장을 만드는 게 전문가라고 봐요.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1시간 해도 이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다 이게 허세라든가 허풍 이런 게 90%고 또 집을 짓는 사람이나 집을 수리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자기가 돈을 뭐 100억을 통장에 있다든가 뭐 한 200억 있으면 부동산 전문가가 맞는데 부동산 선생님은 많은데 선생님들 돈 벌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돈 어떻게 벌어? 어디서 사기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는 돈이 없다. 또 저부터 돈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이 이때까지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속았지 오늘부터 제가 돈이 없다는 걸 확실히 밝히고 난 집수리로 살 거야 그냥. 그게 훨씬 편해요. 제가 요즘에 와서 방송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 또 앞으로 전문가가 해야 될 게 뭐지? 딱 생각해 보니까 없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집수리에는 페인트를 바르는데 친환경 페인트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친환경 페인트. 그런 거를 바르면 되고요. 그리고 저 집에 목재가 안 들어갔으니까 불을 붙여도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목재라든가 벽지라든가 그리고 단열재를 한 2배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겨울에는 절대 얼어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여기도 마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 자기 집 거실에다가 단열재를 깔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 국민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뜨거운 커피 물 끓이잖아요. 그걸 물 끓이는 것이 방을 데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마루를 깔아놓고 열이 못 올라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마루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마루회사가 망해야 돼. 왜냐면 마루를 집에 까는 거는 배신이라고. 그냥 집은 나이롱 장판으로 깔아야 돼요. 깔끔히. 민속 장판 이런 게 사실은 좋아요. 제가 요즘 그래갖고 뒤에 영업사원처럼 요즘에 데코 타일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싣고 다녀요. 그래서 내 친구가 건축가 교수예요. 또 이놈이 박사까지까지 받아가지고 내 머리 위에 가 있어요. 이게 건축을 내가 한이 맺혀서 내가 박사학위도 없고 내가 쪽팔려 죽겠는데 내가 친구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래 너는 나의 스승이다. 시어머니 같은 그런 친구지만 내가 네 생각을 엎어놓겠다. 그래서 제가 마루 깔아로 달라는 거를 한 3일 내가 우겨가지고 데코 타일로 바꿨어요. 야, 그랬더니 내가 속이다 후련한 거예요. 속이다. 그리고 제가 있다 보니까 세입자가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돈이 많은 사람이 세입자더라고요. 그 집 비밀을 내가 여기 얘기하면 큰일 날 뉴스에 날 일이고 어쨌든 세입자가 한 달에 500씩 내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어디 사느냐?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로 살아. 식구가 5명인데 5명이 다 현대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들이야. 그러면서 세입자가 이번 공사 끝나면 저한테 일 주겠대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든가 진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최문섭 건축가는 최문섭 소장 다 계급을 다 띄고 최문섭 소장. 그래서 최문섭 소장을 검색하시면 제가 엄청난 뉴스가 뜨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와서 이 과거에 했던 거를 다 버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코닥 필름 같은 거죠. 필름이 없어질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핸드폰 나온 다음에
필름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래요.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왔었던 그런 시장은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그거는 리모델링 시장을 아주 값싸게 가성비 높게 아이디어를 내는 건축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름을 남기겠죠. 돈은 못 벌어요.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를 속이는 건데 내가 이제 한갑이 넘어가지고 그 짓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정말 눈물 나게 했거든요, 사업을. 근데 지금은 월급 줄 놈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제가 직원 2명 있는데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승용차를 타고 와서 집수리 하는 놈은 절대 쓰지 마라, 현장에.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 합정동 그 노타리에 앉아 있으면요, 용달차에 써 있어요. 설비라고, 설비. 그죠? 페인트 써 있어요. 용달차. 그 사람만 다 찍어가지고 불러라. 그랬더니 제가 압구정동에서 아파트 수리하는데 용달차가 한 10대 쫙 깔리니까 어우, 되게 큰 회사에서 왔네요, 그러더라고. 이해하시죠? 끝까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제가 홍대 앞에서 일본 놈이 와가지고 완놈이 너 있으면니까. 아, 요즘에 무슨 그 이상한 개 같아. 근데 내가 다 웃겨갖고 내가 방금 뭐라 그러니까 이게 82년도예요. 내 22살 때인데 완놈이 너 있으면니까. 그래, 그게 뭐냐니까. 아, 원룸에 뭐 한 방에 싱크대하고 화장실 다 있다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벨 눌러가지고 완룸이노 만들면 부자 된다 해. 이 실제 제가 꿈꿨던 꿈을 제가 한 번 딱 해가고 결국은 서울 강남구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 제가 185군데 현장에 원룸이 2,200가구예요. 그 집 이름이 칼라하우스예요. 칼라하우스를 왜 지었냐? 이 풀몬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 브랜드가 없는 시절에 그때 옛날에 내면이 뭐 자인이 이런 거 없었어요. 82, 3년대 주택 브랜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브랜드를 왜 만들었나?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건축주가 숙대 디자인과 교수였는데 김학성이라고 방을 20개 원룸을 만들어 줬는데 그때 학생들이 술 먹다가 엉뚱한 방에 자는 거예요. 집이 똑같으니까. 그래갖고 사고가 생기고 뭐 나중에 뭐 이상한 집이 나타났다. 응? 그러니까 여학생 집에 남학생이 들어가고 남학생은 또 여학생 집에 가고 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날 내가 그 크레파스를 떠올렸어요. 12가지 색을 딱 깔아놓고 페인트같이 불러가지고 집을 전부 컬러풀하게 칠해라 이렇게. 집집마다 틀리게. 그다음부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기에게는 노란 집이다 빨간 집이다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칼라하우스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칼라만 치면 그 집이 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서로 왔다 갔다 공짜로 해라. 복비를 받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주택 브랜드의 1인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예건 칼라하우스. 구청에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예술건축. 그러니까 이거 어린 사람이 말이야. 한국예술건축 너무 상호가 거창한데 좀 다른 걸 만들어 오래. 그때 예건이라는 회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앞에 한국을 붙였지. 한국예건 칼라하우스. 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사무실 앞에 조중동이 쫙 깔려 이렇게 일간지가.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이 있어요. 내가 신문을 복사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걸 나눠줬다니까. 내가 어느 날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내가 신문 기사만 520번 나갔더라고. 방송은 내가 그 케이블 TV가 창립할 때부터 내가 PD이면서 작가이면서 카메라맨까지 다 했어요. 혼자서. MBN, 매일경제 MBN. 거기서 원래 날 먹여 살려야 돼. 원래 거기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직업이 뭐냐. 그 MBN에 있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양재동에다가 그냥 MBN이라고 방송 내외 경제인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원이 20명인데 6명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마지막에 한번 방송 해보라고. 나이가 경험이 아깝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째 고정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몇 번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6개월째 하고 있어요. 6개월째. 그래서 제가 올 1년만 채우면 안 잘리고 채우면 내가 뭘 해도 되겠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뭘 해봤자 또 망하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나는 집수리다. 이렇게 마음을 낮춰먹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여기 몇 명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 10,000명 왔다 생각하고 제가 속에 있는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기대가 있다면 옆집 아파트가 오르면 나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그 아파트 톡 팔아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계속 가격만 오르락내락 하는 거지, 아파트를 팔아서 나는 뭐 양복을 해 입었네, 소고기를 사 먹었네, 이런 사람 못 들어봤다니까요. 속지 마시라고. 아파트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 3년치 연봉이 집이에요. 3년치 연봉이 집이라고요, 유럽에서는. 제가 원룸 사업을 30년 하면서 매출액 100억씩을 30년 했거든요. 직원이 80명인데 그걸 보세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10억짜리 공사 하나 따면은 1억이 내 돈이야. 내가 남는 거 10% 남잖아요. 그 10% 남는 거를 한 185번 했다니까요. 그 돈으로 땅 샀으면 이 건물도 내 거지. 근데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술 먹자 그래. 그때 먹은 술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신기해요. 제가 술 먹으면 테헤란로를 다 휩쓸고 다니다가 홍대 앞에까지 걸어온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아무튼 뭐 그 모범 택시는 저의 밥이었으니까, 뭐 10,000원짜리 국수를 먹으러 가도 모범 택시비가 5만 원 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는데, 제가 나머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오늘은 정성훈 씨 때문에 왔으니까, 난 처음에 그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정성훈 씨 위해서 좀 살고, 그다음에 저 오늘 또 한 분 만났는데 이름이 두 선생이야, 두준규. 아유, 키도 크고 멋있어. 정치를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몰래 이력서를 써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저는 사실 정치를 했으면요 쉽게 했을 거예요. 제 주변에 정치인들이 쫙 깔렸는데 어느 날 종교와 정치인은 멀리하자. 괴롭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끊는 거지 뭐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 저 키도 크고 멋있으니까 이름도 또 두시니까 얼마나 쉬워. 제가 꼬드겨 갖고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니든가 아니면 집수리를 가서 따오게 하든가 뭔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길 바라고, 또 특별히 제가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와서, 동생이 내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동생이 와가지고 너 낮에 시간 나면 들리라 때 진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잘난 척을 했는데 죄송하고 다시 원래의 최문섭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집수리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 좀 재밌네요. 네,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그 최문서 소장님하고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봤을 때, 사실 저도 부동산 전문가들 많이 만났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다시는 뭐 부동산 하시거나 뭐 일을 한다고 할 때 부동산 말로만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하지 말자. 본인 실무를 할 줄 알고, 말로 뭐 10개, 20개 부동산 관련돼서 지적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예? 근데 하나 하는 건 어려워요. 뭐 주변에도 남들 잘 못하고 하는 거 지적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 정말 하는 게 어려운데, 최문서 소장님께서는 실무감도 있으시고 본인이 집을 수천 채를 지어 보셨고,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야기 들었지만 저 1억이 드는,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할 때 한 1억이 든다라고 하는 거를 5천만 원으로 한다. 근데 거기서도 남는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테리어를 해서 집을 옆에 집보다 한 3천만 원만 좀 싸게 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매매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 좋은 아이템이고 아이디어니까 잘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연락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2부 때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쉴게요.